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인도가 2022년 초까지 러시아제 방공미사일 S-400 트리움프 배치를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사정거리 400km의 이 미사일은 인도 북부와 동부에 배치될 예정으로 인도 중공 간 국경 분쟁의 게임 체인저입니다. S-400의 구성 부분들은 이미 인도에 도착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들어가는 고성능 로이더는 12월까지 인도될 예정입니다. 러시아에서 훈련받은 두 팀이 S-400 시스템을 운용할 채비를 완료했습니다. 인도는 러시아의 빠른 미사일 인도를 재촉한 덕에 이른 시간 안에 받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모디 인도 총리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개인적 친분도 작용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푸틴은 마침 12월에 인도를 방문해 양국 간의 군사기술 합작 관계를 갱신할 예정입니다. 푸틴의 인도 방문에서는 군사뿐만 아니라 무역, 과학, 기술 분야 협력과 관련해서도 여러 협정을 맺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회담에 앞서서는 양국의 외무 국방장관의 2+2 회담도 열릴 예정입니다. 또 양국 군대가 상대방의 군사기지와 항구를 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 병참지원 교환협정 Reciprocal Change of Logistics Agreement도 맺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인도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군사기술 합작협정을 10년 연장하게 됩니다. 러시아가 중공과 목린 우호 합작 관계를 5년 연장해 준 것과 비교됩니다. 지금 인도되고 있는 54억 달러분의 S-400 5개 포대는 2018년 10월에 맺은 계약에 따른 겁니다. 이 가운데 4개 포대는 중공과 파키스탄의 공중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 전방 지역에 배치되고, 나머지 1개 포대는 핵심 산업시설 방어에 사용됩니다. 인도는 중공 접경인 라다크와 동부 국경의 군사력을 서둘러 증강하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S-400의 배치가 이 지역에서 인도가 처한 전술적 약점을 보완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도는 러시아제 T-90 전차와 전술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라팔 전투기, 그리고 육상 발사 크루즈 미사일도 배치했습니다. 중공은 아루나찰 프라데시에서 라다크에 이르는 3,499km를 따라 군사시설을 크게 확충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인도도 상응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S-400 미사일을 배치하게 되면 중공 인민해방군 공군과 미사일 위협을 아주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습니다. S-400 미사일은 인도뿐 아니라 중공과 터키도 도입해 배치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적대국의 무기 거래에 대해 제재로 대처한다는 취지의 법령 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가 있습니다. 터키가 S-400을 러시아로부터 도입했을 때 미국은 제재를 가했습니다. 터키가 미국과 결정적으로 틀어지게 된 계기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에 대해서도 이 같은 제재안을 만지작거리자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의원 등은 인도만큼은 예외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와 함께 쿼드 멤버인 인도를 적대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동안 미스테리만 남기고 사라졌던 중공의 테니스스타 펑수아이가 11월 21일 다이아몬드컵 청소년 테니스 결승전 개막식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표정으로 어린이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는 장면도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 11월 20일 환구15 편집장 후신이 펑수아이가 무사하다면서 영상 클립 2개를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펑수아이가 한 식당에서 코치, 그리고 친구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 장면이라면서 이 영상은 베이징 시간으로 토요일에 촬영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클립은 식당에 들어가는 장면인데 문에 오늘은 이미 소독을 했다는 팻말 아래 11월이라고 쓰여 있는 게 보입니다. 식당은 이빈 초대소라고 하는 베이징에서 제법 유명한 스촨 요리 전문점입니다. 펑수아이가 점퍼에 모자, 마스크를 쓰고 안으로 걸어갑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다들 마스크를 벗었는데 펑수아이는 비교적 밝은 표정입니다. 그리고 옆에 룸에서 누군가가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식사 자리에서 펑수아이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펑수아이의 오른쪽은 코치입니다. 그가 오늘은 11월 20일 토요일이라고 말하자 펑수아이 옆에 여성이 21일이라고 정정을 해줍니다.
둘 다 20일인지 21일인지 헛갈리는 모양입니다. 어딘가 모르게 촬영 날짜에 집착하는 특이한 행동입니다. 여기서 등장한 사람들은 21일 청소년 테니스 대회 개막식에도 등장합니다. 중공의 전 부총리 짱가올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폭로를 하고 모습을 감춘 테니스타 펑수아의 행방에 대해 밝히라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던 터였습니다. Where is 펑수아이란 소셜미디어 해시태그가 무려 3,200만 건이나 됐습니다. 11월 18일 CCTV의 영어 채널 CGTN은 국제여자테니스협회 의장 WTA 스티브 사이먼에 대해 펑수아이가 이메일을 보냈다면서 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WTA가 웹사이트에 공개한 뉴스는 당사자인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라면서 성폭행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실종되지도 않았고 안전하게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어 이튿날인 11월 19일 CGTN의 총편집 선스웨이는 트위터 계정을 통해 펑수아이가 최근에 위챗에 포스팅한 내용이라면서 사진들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다는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실례이긴 하지만 쌀쌀한 초겨울에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다는 점이 어색합니다.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은 그녀가 팬더 인형을 안은 상태에서 곰돌이 푸 사진도 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팬더는 중공의 국보입니다. 그런데 국보는 국보, 국가보안국과 발음이 같습니다. 따라서 국가정보기관이 그녀를 지키고 있는 것이라는 은유일 수 있다고들 해석합니다. 그리고 곰돌이 푸는 시진핑의 별명입니다. 그래서 펑수아이를 감시하며 지키고 있는 국가보안국의 배우가 시진핑이라고 해석들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도 의문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진짜 안전하고 아무 일 없었으면 본인이 직접 모습을 드러내 기자회견이라도 하면 모든 의혹이 없어질 텐데 은유적인 메시지를 내놓는다는 게 석연치 않습니다. 독일의 소리 방송은 Süddeutsche Zeitung을 이용해 국제여자테니스협회 WTA와 여러 선수들이 펑수아의 행방을 밝히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IOC 위원장 토마스 바흐는 뭘 하고 있느냐고 질타했습니다. 지금까지 IOC 위원장 토마스 바흐는 아무런 입장 표명도 없고 그에 충실한 부하인 선수위원회 의장 커스티 코벤트리도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공 관영 매체들이 진위를 알 수 없는 펑수아의 성명이라는 것을 내세우자 이를 곧이곧대로 믿고 안심이 된다는 IOC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Süddeutsche Zeitung은 IOC 위원장 토마스 바흐의 세계관이 이 모양이라면서 중공 기업의 협찬이 그토록 중요하다고 여긴다면 올림픽 개최 권한을 전체지 중공에게 넘기라고 질타했습니다. 성폭행을 당한 서러움을 토로해 중공뿐 아니라 전 세계를 뒤흔든 펑수아이가 이제 와서 나는 괜찮다는 메시지를 낸다는 것은 굉장히 황당합니다. 그동안 중공은 CGTN을 동원해 여론을 무마하다 마침내 환구 10억까지 나섰습니다. 지금 IOC를 제외하고 UN, 백악관, 호주, 프랑스 등도 잇따라 그녀의 상태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장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여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현지 시간으로 11월 19일 WTA 의장 스티브 사이먼은 주미 중공대사 신강에게 서신을 보내 짱가오리를 조사했으면 하는 여론을 시진핑에게 전달해달라고 요청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펑수아의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미스테리입니다. 21일과 20일 등장한 펑수아이가 진짜라면 지금까지 벌어졌던 풍파는 도대체 왜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